나는 이게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게 누구 탓을 100%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나뉘잖아요. 100% 남편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남편도 내 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니네 그래도 집에 가면 뭐 아내가 얼굴을 맞아. 뭐 이렇게 그래서 아내 탓을 하는 남편도 있고 부인 탓 많이 하죠. 그런 거 어떻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이제 남편 탓이긴 하나 남성 심리학자 말하기를 남자들이 이 안에는 왕이 있는데 이제 아기가 아주 어린 아기가 있는데 왕 대접을 받고 싶은데 마누라들은 더 이상 왕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코 골고 자는 것도 알고 그다음에 찌질했던 때의 모습을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왕인데 부인은 대접 안 해주지만 다른 여자들은 어머 오빠 뭐 최고야 어머 사장님 이게 된다는 거죠. 우쭐대고 싶은 여성한테가 나의 남성성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긴 한데 그게 여성들이 알게 모르게 저만 해도 제 남편 되게 방송을 와서 무시할 정도로 집에서 오직하겠어요?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반성하는데 양쪽 다인데 이제 가장 무서운 건 여러 가지 범죄는 공소시효가 있는데요. 남편이 바람핀 상처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어머님 말씀 딱 뼈에 맞는 때려지는 데다가 남자들은 우쭐대고 싶어서 이 여자가 다정하게 대해서 하지만 그게 여성이나 남성과 상관없지만 누군가에게 정말 살인행위라는 거죠. 아니 말씀에서 일단 결과적으로 바람을 핀 남편이 있는 그걸 일방적으로 당한 여성 같은 경우에 정말 마음에 죽음을 당한 것처럼 상처를 입는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바람을 남자만 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99.9%가 남편의 바람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99.9%가 남편의 잘못이라면 0.1%라고 여성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을 존중하거나 그러지 않고 경멸하고 남편을 무관심하고 아이들만 챙기고 이런 부분이 없다면 있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있죠. 부분에서 좀 그럼 얘기를 있지. 좀 내가 볼 때는 예. 이게 사람이 여자기 때문에 남자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자든 남자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아.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남자는 아까 우리 최 선생님 말씀처럼 이렇게 배려라고 생각하고 머리카락도 떼어주잖아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 뭐든지 내가 좀 여자를 좀 편하게 해주는 게 배려고 예의다 생각하고 하면 여자들은 또 저 사람이 날 좋아해.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그래, 있어. 이렇게 똑같아. 생각을 하면 여자든 남자든 다른 데서 자꾸 뭐를 찾으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예, 근데 그 네. 일부러 남자들이 네. 바람을 피려고 네. 이 여자만 자 내일은 또 어떤 사람 이러진 않아요. 김학래는 앞으로 내 거야만 이러면 이거 싫어할 여자가 남자가 어디 있어? 그런 여자 모르는데요. 그런 여자가 이때잖아. 아니 그러면 날 별로 없다면 아유 좋지만 나에겐 아내가 있어 이렇게 해줘야지. 옆에서 봤을 때 여자도 그런 남자가 더 멋있어요. 나도 남편 있어 이러고 또 그러는데 아니 박초은 마담님은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더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혹시 아까 이제 이런 그 결혼 선배분들이 내가 뭘 좀 잘못했나? 내가 좀 안 꾸미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 막 친구들끼리도 얘기하고 그런 게 있나요? 제 주변에 좀 늦게 결혼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다 신혼이거나 아기가 뭐 한 명 정도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한눈을 조금 돌리게 된다면 내 탓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아기를 낳고 한 15개월 정도 됐는데 어느 날 거울 속에 저를 봤는데 머리도 막 산발이 되어 맞아. 있고 진짜 정말 아무렇게나 묶어져 있고 뭐 아기 토가 묻어 있거나 위아래 세트로 제가 뭐 추리닝 같은 걸 입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히는 대로 아무거나 막 입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하니까 항상 꾸미고 있는 여자들만 보잖아요. 그리고 일하고 있는 환경도 그냥 일반 직장이 아니고 다 정말 풀 세팅이 된 여자 연예인들만 보잖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남편이 정말 지나가는 소리로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장현아 씨 옷 정말 잘 입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신경이 계속 쓰이는 거죠. 나도 저렇게 입고 있어야 되나? 집인데 풀 세팅을 좀 해줘야 하나? 내가 안 꾸미면은 혹시 남편이 밖에 나가서 자기도 모르게 비교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내들도 집에 있더라도 저부터도 그래야 되지만
좀 깨끗하게 씻고 좀 씻고 위아래 세트로라도 좀 맞춰가지고 트링도 입고 안 입어도 아니 나는 이거는 아내뿐만이 아니라 남자도 똑같아요. 저는- 남자도 너무 그지같이 하고 있잖아요. 정이 다 떨어져요. 정말이에요. 맞아. 예. 근데 다들 뭐 남자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겠다. 근데 합의 이혼할 때는 서로 욕을 안 하겠죠. 근데 합의 이혼이 안 되면 내가 만약 변호사를 만나요. 나 이혼할래. 왜? 이유가 뭐야?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냐고. 내가 불만을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내에 대한 불만. 가면 째려본다. 어디 가냐 혹은 날 물어본다. 청소도 안 한다. 옷도 매일 핫바지만 입고 다닌다. 나는 이렇게 타이트 이런 거 입는 걸 좋아하는데 뭐 이런 불만을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난 뭐야? 아내 탓이잖아. 내가 불만 얘기 안 했다. 그러니까 이건요. 무조건 남자가 바람 피는 거는 여기는 다 본인들 얘기하지만 전 아니에요. 아내 탓이에요. 아내 탓이요, 여자. 아니,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아내가, 아니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각해보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 뭐 세상에. 아니, 얘기해보세요. 내가 데이트하고, 저는요. 집에 가면 우리 은경 씨가 그랬잖아요. 남자도 그런 거 싫어한다고. 저는 집에 가면요. 물론 그게 좋은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옷을 입어도 딱 여기까지 반바지. 티셔츠도 헐렁한 거 아니고 어느 정도 딱 이런 티셔츠 입고 밥 먹으러 갈 때도 아침 밥 먹으러 머리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저는 이대로 밥을 안 먹어요. 모자 쓰지. 항상 모자 써요. 왜?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은 거야. 이게 제가 저 말씀이 최영림 씨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뭐냐면 결혼이라는 건 제가 배운 건 동치미에서 배운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싫어하는 걸 만큼은 결혼이라는 건 안 해주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저는 진짜로 최영림 씨는 정말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싫은 거지. 정말 싫은데 그걸 사소한 거라도 그걸 계속 반복해서 했어요. 그러면 그게 남편만의 잘못입니까? 아니 근데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정말 다 100% 맞는데 그래서 홍님 오빠는 와이프가 싫어하는 걸 일이라도 고치는 노력이라도 했냐고. 그럼 엄청 많이 해요. 내가 우리 아니 아내한테. 와이프가 싫어하는 거. 그렇죠. 너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 내가 여보, 당신이 싫은 걸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나는 3번까지는 고치. 왜 한두 번의 순간 못 고치겠다. 그러면 이거지. 여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아니야, 싫죠. 그러니까 싫은 거잖아. 있는 아내가 그대로. 원하는 걸 하지 아니요. 않는 거지. 봐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가 머리 모자 쓰는 거, 옷 깨끗하게 입는 게 그게 아내한테 잘 보이는 노력이에요? 아니 우리 남편도 모자 씌우면 그러면 다 깨끗한 남자 되나? 웃긴 얘기. 모자를 쓰고 아내랑 차를 마시는 것도 아니야. 그 딴 데 가서 혼자 차를 이제 저희가 이제 남편의 여자들, 뭐 과거의 여자들, 현재의 여자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과거의 여자이기도 하고 현재의 여자이기도 하고 미래의 여자이기도 합니다. 바로 같이 사는 여자죠. 그렇죠. 예. 이 시댁에 있는 바로 그 남편의 여자분들 이야기를 우리 박영실 마담님 예, 보시겠습니다. 자, 나는 남편의 4번째 여자다. 아니, 저희 남편이 그 이녀 일남의 막내예요. 그래서 시아버님도 계시지만 저희 시어머니하고 그 두 시누이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이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하고 가족 문화가 달라서 좀 당황했던 적이 많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신혼 초에도 제가 저녁 조금 어둑어둑할 때 좀 나갔단 말이에요. 심부름을 하고 나와서 이제 딱 들어오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저희 남편이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뒷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이제 막 뛰어갔죠. 그런데 남편 옆에 어떤 여자가 팔짱을 이렇게 끼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꽁냥꽁냥 하면서 너무나 사이가 좋더라고요. 네, 꽁냥꽁냥 하면서.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실루엣이 낯이 익어요. 그 스타일이며 키며 헤어스타일이며 보니까 저희 큰형님이더라고요. 근데 큰형님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서는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조금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애할 때도 보니까 정말 남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로에서 연애를 할 때도요. 이제 가다 보면 액세서리 같은 거 팔잖아요. 그러면은 막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봐요. 그러면 저는
난 또 사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가서 보면서 이렇게 딱 고르면서 야 이거 이쁘지? 이 빨간 색깔 우리 엄마한테 잘 어울리겠지? 우리 엄마 거? 이거 딱 들고서는 노란 거? 아 우리 큰형님, 그러니까 큰 누나 거? 그다음에 이것도 귀엽다 하면서 야 이건 우리 작은 누나 하면 좋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마지못해서 너도 하나 골라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너무 서운하죠. 마지못해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약간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람한테는 좀 내가 아무래도 사순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어머님한테. 그래서 네 어머니 했더니 네 남편이 전화 이렇게 잃어버렸나 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몰랐는데요? 했더니 아니 그거 전화기를 주신 사람이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는데 엄마니까. 나한테 왔더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뿌듯해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요 어머니 그이한테는 어머니가 항상 영원한 1번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화 끊고 나니까 조금은 서운하더라고요. 조금 서운해서 그래도 너무 서운한 기색을 하면 쿨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들어와서 전화 잃어버린 건 어떻게 잘 해결됐냐고 얘기하고서는 근데 나는 몇 번에 저장이 돼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 봐봐 하면서 보여주는데 제가 00번으로 저장이 돼 있더라고요. 네, 저는 00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00번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서 네, 영실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영원한 사랑 뭐 이런 거 아닌가 했는데 뭐 그거는 아니고 남는 번호가 그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0번은 나쁘지 않은데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는 여자라고 돼 있는 거예요. 박영실도 아니고 이게 아는 여자 이게 뭐냐고 했더니 생각해 보니까 핸드폰을 잃어버리기 이전에 저희가 한바탕 싸운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소통도 안 되고 우리 사이는 아는 남자 아는 여자보다 못해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기 남편이 아는 여자로 저장을 했고 저는 아는 남자로 저장을 했었지만 그래도 바꿨거든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도 남편은 바꾸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운해서 조금 그렇다라고 했는데 더 기분이 나쁜 건 저희 남편이 옷이 잠바가 하나 있는데 약간 누리끼리 하면서 거무죽죽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옷은 정말 멋있는데 약간 그런 색깔이 약간 거무죽죽한 옷을 입어요. 근데 제가 그 옷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 뒤에 호랑이가 한 마리 그려져 있는데 어울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서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도 명색의 이미지 컨설턴트인데 저희 남편이 멋있으면 좋잖아요. 안 어울리는 걸 입으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입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신은 아무래도 쿨톤이라서 이건 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입으면 나는 불끈불끈 힘이 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입더라고요. 그래서 입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입으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저희 큰형님한테 얘기를 했죠. 형님 이러저러해서 제 남편 그거 입으면 이미지가 깎여요. 좀 안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형님이 그래? 우리 밥 한 번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한번 같이 먹는데 남편이 그걸 입고 왔어요. 근데 형님이 저희 남편을 딱 보더니 야 그거는 안 어울린다. 딱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래? 이러면서 저희 어머님한테 엄마 이거 별로? 별로야. 별로야? 작은 형님한테 이거 정말 별로? 그래서 작은 형님 별로야. 오케이 알았어. 이거 이제부터 안 입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형님의 이 파워 그리고 시어머니 파워 나는 영원한 4인자인가 영원한 넘버 4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많이 아쉬웠었어요. 아쉽다. 이거 너무 화난다. 지금은 뭐예요? 그럼 아는 여자에서 바뀌었어요? 지금 바뀌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 물어봤더니 박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박박? 그래서 제가 박박사라 박박이야? 그랬더니 속을 박박 긁는다고. 센스 있으시다 근데. 근데 몰라서 남편들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몰라서. 그 남자들 부인들이 다 내가 알듯이 남편도 이만큼은 알 것이다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은 하나하나 당신 그거 아까
얘기한 거 잘못된 거야. 아까 그 뭐 0번, 1번 뭐 이런 순위도 내가 섭섭하면 섭섭한 거를 바로 얘기해야 그냥 돼. 맞습니다. 얘기하세요. 맞아. 이게 그거 왜 1번에 나를 넣어줘? 라든가 이리 줘. 핸드폰 가지고 지가 고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1번이 뭘 중요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 데이트할 때는요. 내가 데이트할 때 이 여자가 좋을 때는 우리 집안 식구들이 안 보여요. 내 여자친구 부모님부터 동생까지만 보이는 거야. 처음에는 그러죠. 자기 하나 골라. 야, 이거 이쁘다. 그럼 고르면 야, 이거 어머니 어떠냐? 어머니 하나 사다 드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올해 안에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동심에 사진 찍고 이렇게 누나한테 다 보내주면 누나들이 야, 그 옷 이쁘다. 너 쓰는 안경 이쁘다. 신발 이쁘다. 그러면 나는 다 보내줘요. 미국에. 우리 와이프는 늘 내 옆에서 챙겨줄 수 있지만 떨어져 있잖아. 가족이. 내 가족이 다 떨어져 있잖아요. 누나들이 좋아하고 매형들이 이쁘고 하는데 그거 못 사주겠냐고. 근데 이게 아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 가족이니까 뭐 또 그러면 가족은 챙겨주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뻔해. 그래도 남자는 내 가족이니까 언젠가는 챙겨줄 수 있고. 그게 언젠가는 언제까지 늘 챙기잖아. 아니, 않아요. 늘 챙기잖아요. 사실 뭐 그렇다고 하면 매일 이렇게 해놔. 근데 내가 떨어진 이 가족은 늘 챙기지 못하고 가끔씩 챙겨주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가끔씩 자주 챙겨주다 보니까 아내가 싫어하더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시어머니나 시누이 때문에 좀 남편이 너무 챙기니까 속 썩었던 적 있나요? 우리 남편은 효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어머니 별로 챙겨드린 적은 없는데 시누이 큰 시누를 되게 이제 좋아했어요. 근데 결혼을 앞두고 이제 시누님의 딸인 조카를 만났는데 막 대학에 들어갔었거든요. 했더니 우리 남편이 아유 삼촌이 구두 하나 사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들어서 얘가 막 이거 이쁘다 그랬더니 야 뭐 사는 김에 하나 더 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개를 쓰니까 아 정말 그래 고르는 거예요. 박영실 마담님은 4번째라도 하나 골라라고 했잖아요. 저는 같이 있어. 저는 투명 인간이에요. 뭐 골라봐. 마음에 드는 거 없어.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난 이거 2개 할게 삼촌 그랬더니 막 굉장히 이뻐한 조카였고 그래 2개만 사고서 그냥 저는 옆에서 결혼만 했어도 제가 결혼했어도 왜 내 걸 안 사줘 라든지 욱하는 마음에 제가 제 돈 내고 또 샀을 텐데 그때는 막 예비 숙모니까 그때 또 성질 보일 수도 없고 근데 그게 정말 35년 전 일인데 지금도 그 조카 보면 약간 구두가 이렇게 뱅뱅뱅뱅 돌아가요. 저는 정말 뒤끝 없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네. 근데 그때 알았어야 됐어요. 제가 진짜 조카만도 못한 대접을 받을 거라는 거 알았었어야 됐는데 근데 그게 만약에 제 조카였거나 제 동생이었으면 너무 고마웠겠죠. 너무 고마웠겠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어머님이 아들을 뭐 아주 끔찍히 사랑을 하세요. 근데 누구나 뭐 어머님들은 아들을 사랑하는데 어머님이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저를 조금 오해를 하신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아니 평상시에 제가 남편 정말로 우리 어머님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밥을 잘 차려주는 편이에요. 제가 음식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사랑질 많이 하세요. 근데 이번에 설날 때 시댁에서 떡국을 먹잖아요. 떡국을 먹고 있는데 뭐 떡국이 뭐 고기를 많이 넣고 맛있네 뭐 하는데 떡국은 말이야 어디에서나 그 인스턴트가 제일 맛있더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표정이 갑자기 이러면서 아니 어떡하니 우리 아들 인스턴트 입맛 버려가지고 이제 어떡하니 내가 맨날 인스턴트를 주는 것 같잖아요. 너무 억울한 게 저요. 떡국 끓이려면 굴떡국에 다시 국물 해가지고 진짜 잘 주다가 그날따라 있던 거 그것도 나 먹으려고 했던 걸 줬는데 그게 정말 맛있긴 했어요. 인스턴트가 그랬더니 야 이게 정말 맛있네. 이거 정말 잘 만드네. 그리고 그거를 거기 시댁에서 밥 먹다 말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딱 한 번 먹었는데 이러면은 저 어머님 아니에요 굴떡국 잘 먹고 진땀이 나고 너무 억울하니까 저희 동서가 윗동서가 그래 잘해주는 거 알아 보니까 잘해주더라 그러면서 편을 들어주는데 그래도 그 의심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표정이 안 네, 안 좋으세요. 그리고 저번에도 옛날에 뭐 먹었어 그러면 그날 딱 한 번 함께 햄버거 먹었는데 햄버거 먹었어 이러면은 진짜 없으시다. 저는 집에서 그냥 인스턴트를 사주는 사람. 근데 이번에 또 떡국 하니까. 야, 거짓말을 못 하시네.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리 엄마하고 친하다고 얘기를 해도 저를 좀 배려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배려. 모르나 봐. 뭐 그게 어떻게 비칠지 모르나 봐. 둘째인데 어머니가 아들을 못 놓으셨네. 아니. 근데 원래 그렇게 다 출가시키고 그러면 특히나. 뭐 먹었는지 그까지 그렇게 궁금하잖아. 특히나 부모가 우리가 같은 얘기를 해도 우리는 결혼 초에 예를 들어 내가 어머니 용돈을 준비했으면 내가 주지 않고 집사람한테 주라고 그래. 그럼 이제
어차피 내가 내 부모님한테 드리는 건데 집사람이 주는 것처럼 해서 하면 우리 둘 다 기분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건데도 그냥 하나만 조금 생각하면 지혜롭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 원색적으로 그런 것들이 너무 몸에 배인 게 아닌가 생각. 좀 아쉬운 말 박주원 한마디가. 마담님은 혹시 왠지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들이 결혼하면 효자가 된다.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이제 신랑한테 물어봤어요. 자기는 효자야? 그랬더니 신랑이 너무 당연하게 난 효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자기는 언제부터 효자였어? 그러니까 나는 결혼하기 전부터 효자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신랑 핸드폰을 봤더니 신랑이 시어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많이 좋아하는데 엄마니까. 핸드폰에 어머니 이름을 내 사랑 수키라고 이제 하트 뿅뿅 해가지고 수키 엄마 이름. 어머니 성함을 내 사랑 수키 하트 뿅뿅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랑이 어머니 이름을 이렇게 해놨구나 하고서 그럼 내 이름은 어떻게 될지? 내 이름을 찾아봤는데 박초은 안 나와요. 초은? 뭐지 왜 안 나와?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뒤졌어요 이렇게 봤더니 초은 씨 하트도 없어요. 초은 씨랑 돼 있는 거예요. 하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처음에 만났을 때 저장해놓은 거 그대로구나.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냥. 초은 씨로.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별거 아닌데 괜히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트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신랑 모르게 어떻게 하면은 어머니 이름 저장돼 있는 것처럼 나도 비슷하게 저장할 수 있을까 막 생각을 했어요. 그래, 앞에 내 사랑 뭐 이런 내 거 붙이고. 사랑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내 사랑 똑같이 하고 하트도 붙이고 집주인으로 바꿔놨어요. 내 사랑 집주인.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신랑이 며칠 지나가지고 이제 알게 됐어요. 전화를 하니까 자기 뭐 이름을 그렇게 바꿔놨더라 해서 그냥 바꿔놨어. 그러니까 왜 뭐 집 명의를 뭐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도가 그게 아니었구나. 잘 걸렸다. 야망이 있는 걸로 그냥. 이 타이밍 놓치지 말아야겠다. 남자한테 이렇게 들려요, 저한테. 진짜 그렇게 들려요? 집주인. 진짜? 그래가지고 자기가 해주면 좋지 했더니 그래?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사를 가면 자기 명의로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 걸렸다. 그래서 얻어 걸렸지만 너무 잘 됐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감사하죠, 이제. 집을 갖게 됐군요. 집을 갖게 됐어요. 작은 사건이. 방송도 나갔으니까 이제 꼭 지키겠죠? 지키겠네. 아니 그 시래기의 뭐 그 여자들 이야기는 사실은 저희가 참 많이 했고 근데 요즘에 저는 이창훈 씨 보면서 맨날 느껴요. 네. 아니 딸에 대한 그 사랑이 진짜 과하시니까 이게 아내 입장에서도 근데 딸인데 내가 질투하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도 근데 그럴 그게 것 정도가 같아.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결혼도 한 42, 그때는 되게 늦게 한 거잖아요. 늦게 했고 또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제가 전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한테 내가 못 받은 사랑을 다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특히 뭐냐면 뭐 살 때 백화점 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잠옷을 산다면 아내가 이제 자기가 이거 이뻐고 사. 이제 근데 거긴 관심이 안 가. 우리 아이 거 효지야 일로 와봐. 효주 것만. 요거 사. 그랬더니 아빠 이거보다 요것도 그것도 사. 이것도 사. 색깔별로 사. 월화수목금토. 효지 아버지 사. 그러면 우리 아내가 가만히 보다가 나도 사줘요. 야 조용히 해. 내가 너무 그러니까 좀 미안함도 많지만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같이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주말에 가끔 이렇게 모여서 이제 뭐 단점 얘기, 장점 얘기하기 이런 파티를 좀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뭘로 태어나고 싶을까 한번 해보자 했는데 효주로. 우리 아내가 그 얘기하는 거야. 난 다시 태어나면 효주로 태어나고 싶다. 당신 사랑을 받고 싶다 하는데 그래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안 돼. 계속 똑같아. 특히 딸 같은 경우는 제가 딱 표정이 밖에서 달라졌어요. 들어오면 아내는 저기서 왔어 이건데 우리 애기는 따다다다다다 해가지고 그래, 나와. 점프를 떠가지고 여기 딱 여기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딱 붙어. 그럼 이게 내 몸인가 정도로 근데 어떻게 사랑 안 할 수가 있어. 지금 이제 몇 학년이죠? 5학년 됐어요 지금. 아 그래요? 학년부터 안 그래요? 안 달려오는 거. 지금 저 6학년 4학년인데 4학년은 무조건 달려와 6학년 안 달려. 나는 그거 이제 좀 지나잖아요. 우리 딸이 싫어요.
옛날에는 우리 아내가 내가 딱 들어가면 늘 우리 아내가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늘 그랬어. 자기가 전화해서 어디야? 뭐해? 이런 거 물어보지 마. 그 집에 오면 어디 갔다 왔어? 이런 말 물어보지 마. 너무 싫어. 그러니까 몇 번 하니까 이제 아내가 고쳐진 거야. 고쳐졌어.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이제 편한 거야. 어느 순간에 딸이 띵띵에 누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 딱 벽에 붙어가지고 여기다가 신발 벗으려면 어디 갔다 왔어? 이러는데 막 귀여우면서 너무 짜증나는 거야. 막 얘기 싫은 거야. 막 엄마의 피를 닮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귀여운데. 막 짜증나. 오, 싫어. 더 시원해진 속풀이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꼭이요.